자, 오늘 전체적인 부분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워졌는데, 자, 일단은 그 시황 다시 보시죠. 오늘 어찌됐건 뭐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에서의 흐름이 우리나라를 좀 더 눌러놨다라고 한다면 다우지수나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의 흐름이 일단은 5월 20일 대비해서 10% 반등 주고 나서의 흐름이에요. 월봉으로 놓고 보실 때 이제 다우지수의 흐름에서 일단 1월 저점 수준까지 이제 되돌려놨다가 다시금 이제 눌려진 흐름인데 변동성 자체가 그렇게 월등하게 확대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일봉상의 나스닥이 4%대 이런 조정들이 계속 연출이 됐었는데 그러한 흐름들 대비해서는 일단은 뭐 어찌됐든 반등 이후에 눌림폭의 변동률은 다소 제한적이다. 더 중요한 거는 미국 쪽의 이러한 흐름 대비해서 미국 쪽은 지금 4월 이후에 내리 빠진 거죠. 그러니까 4월 초순 대비 19% 밀려 있는 거고 미국은 원체 이제 바닥에서도 많이 올라왔었고 그에 반해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고점 대비해서 지금의 위치가 뭐 이번에 다시 4월 이후에 고점을 뚫은 거고 미국은 4월 초 고점 대비 19% 다우가 또 나스닥은 4월 초 대비해서 나스닥이 19%군요. 다우는 얼마나 될까요? 다우 같은 경우에 4월 고점 대비해서 9%, S&P 500 지수는 4월 고점 대비해서 12, 나스닥이 19. 그런데 독일은요. 그러니까 디커플링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어떤 그 금리니 뭐 우크라이나 사태는 뭐 미국만 연동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유럽의 경우는 오히려 5월달 6월 들어서서 4월 이후의 고점을 오히려 넘겼다. 그 자락에서 이제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다우지수 실질적으로는 S&P 500 지수 그 기준으로 따졌을 때 12% 빠져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죠. 디커플링이죠. 그러니까 미국 쪽을 핑계대고 시황을 설명할 때 또 시황을 설명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시황을 설정하실 때 그냥 아침 그 보도 자료만 놓고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도 자료는 매일매일 그 뉴스를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 민감한 내용 그 부분을 이것 때문에 빠진 것 같아 이렇게 써놓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뭐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오히려 6월 들어서 고점을 찍고 나서의 흐름으로 또 주간 단위의 흐름에서 내리 강세를 띄고 4거래일 강세를 띄고 5거래일째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보다 양봉이에요. 지난주 대비 보시면 어찌됐건 양봉이 윗꼬리가 달려있더라도 양봉이란 말이에요. 전주 대비해서 일단 플러스란 말이죠. 독일은 어떨까요? 독일은 전주 대비해서는 좀 밀려있다 할지라도 아까 보신 것처럼 국내 증시의 흐름에 대해서도 너무 이제 버거운 해석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국내 증시 빠지면 뭐 미국 핑계대고 금리 핑계대고 뭐 인플레이션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뭐 정신이 하나도 없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은 우리나라만 미국하고 비슷하게 고점 대비 6%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미국하고 비슷하게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조금 덜 빠졌을 뿐이죠, 미국 대비. 근데 유럽이나 일본 감안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진 게 사실상 이번 주잖아요. 더더욱 불거진 게. 그러니까 니케이 같은 경우는 여기서 4거래일,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3거래일이죠. 3거래일 동안 강세를 띄다가 밀렸으니까 우리가 여기 있어도 이상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니케이가 지금 월요일부터 4거래일 그리고 금요일 하루 밀린 거니까. 그러니까 막연하게 시장 빠진다고 뭐 난리 난 것처럼 해석하지 마시고 그런 해석을 듣지도 마시고 미국장 대비해서 미국장 뭐 종가 기준에서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유럽과 일본은 긍정적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부정적인 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의 기준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그럼 당연히 이 유럽이나 일본의 커플링 그리고 미국 쪽도 이제 5월 20일 날 바닥 찍고 돌렸으니까 우리나라도
미국 5월 20일 날 바닥 찍을 때까지의 기준에서는 그나마 자체적인 강세를 유럽이나 일본처럼 쫓아가고 있었어요. 바닥을 5월 10일 날 찍었으니까. 그리고 20일 날 뭐 그 시점의 흐름에서는 뭐 큰 부담이 없었으니까. 다만 이제 여기서 전기전자 업종의 역할인데 그들이 시장 대비해서 조금 더 약세를 띠다 보니까 나스닥의 영향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들여다보는데 지극히 정상적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뭐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그 주가가 뭐 말 그대로 뭐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하게 붙어있는 주가냐라고 했을 때 아니잖아요. 프리미엄이 글로벌 시장의 그 기업들 감안했을 때 우리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프리미엄이 높나요? 높지 않단 말이에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항상 할인 요인을 받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지정학적 리스크의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우리나라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하고 솔직히 뭐 어느 정도까지 연관이 있는 거예요. 북한은 바로 미터입니다. 북한은 진짜 뭐 심각한 상황이죠. 이거는 뭐 북한 리스크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시장이 빠집니까? 그 질문이 아니라 어느 날 눈 뜨고 일어났더니 내 머리 위로 헬리콥터 날아다니고 제트기 날아다니고 야 윤정도 너 다시 군대 와. 그럴 수도 있는 게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가 가지고 가고 있는 그 리스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할인 요인이 형성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조정은 그 앞전까지 그 시황 설명해 드릴 때 다 해드렸잖아요. 그냥 막연히 뭐 금리 이거 하지 말자고. 그리고 나서 결론은 앞전에 적은 미국의 기업들의 자체적인 이제 조정폭 그 기준인 거고 그거는 이제 어떤 전체 추이를 꺾을 내용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의 기준은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뭐 미국의 흐름이 일부 있었지만은 미국에 연동돼서 일본이 뭐 주간 단위에서 마이너스로 끝났나요? 플러스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일단 냉정하게 보면서 대처를 하자. 힘겹지만 좀 더 냉정하게 대처를 하자. 긍정적이다. 글로벌 시장은 지금 긍정적이다.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삼성전자 부분의 흐름도 우리가 최대한 긍정적으로 놓고 해석을 하자.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대처를 하시고 차트를 하나하나 자른 이후에 올려드릴 거예요. 차트 잘라서 어제 기준처럼 시황하고 전부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방송에도 가지고 나가서 소용 주면 이제 뭐 방송에 가지고 나와서 얘기했을 때 비이성적인 흐름이 우려될 수도 있지만 뭐 대형주 우리 종목 기준에서는 방송에서 백날 이야기해봐야 그것에 대한 비이성적인 주가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유료인데 남들은 무료로 들어야 뭐 그것도 의미 없어요. 지금 뭐 어차피 말 안 듣고 합류 안 하고 혼자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면서 결국은 혼자서 낭패를 보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대형주 이렇게 오픈해드리고 하면 기회다 생각하시고 대처를 하는 게 아니라 에휴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원금 회복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계좌의 손실이 확대되고 만회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다 놓쳐버리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하나만 더 들여다보고 시황 부분에 종목으로 바로 또 넘어갈 건데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저거 그 수정 좀 해주세요. 그 이 수정은 서울경제TV에 갖고 나갈 거예요. 내일 아침에. 그러니까 녹화 끝나고 수정이 되면 돼요. 넷플릭스가 저때 얼마 빠졌는지 마이너스 몇 %. 그다음에 그 밑에다가 이제 나스닥 얼마 빠졌는지 그 정도 수치 넣어줘도 될 것 같아요. 화살표를 좀 멀리 당겨서
넓은 구간에 이렇게 하나하나 확정을 지어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기업 실적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리고 요 날짜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요 날짜들 우리 직원분들 말씀드리는 건데 요 날짜 아침 그 시황 보시면은 요 날짜에도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요 날짜도 마찬가지고. 자, 하여간에 기업 실적이고 또 한 가지는요. S&P 500 지수에 대한 그 흐름 기준도 있는데 이쪽에는 없나요? 이쪽에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없네요. 아쉽게도. 조금 전에 이제 S&P 500 지수의 기준에서의 흐름 그것도 저쪽에 가지고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 무슨 얘기냐면은 S&P 500 지수의 금리 인상 이후의 조정폭이 2015년도에 15% 수준에서 방어가 됐다. 지금의 기준은 21%까지 미끄러진 상황이 되는데 일단 어찌됐든 그러한 흐름들을 일단 지금의 위치에서 추가적인 강세를 연출했기 때문에 낙폭이 조금 더 커졌을 뿐이다. 금리 인상하고 2달 5월 20일 기준에 바닥을 똑같이 찍어주고 10%의 가격 반발력이 있었다. 그런 쪽에 이제 더 긍정적인 무게감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찌됐든 그 삼성전자의 기준에서 흐름, 그 흐름 보시면은 좀 많이 버겁죠. 시장의 지수의 흐름 대비해서도 너무 좀 가파르게 미끄러져 내려와 있고. 근데 월봉에서 이제 이런 때쯤에서는 월봉에서 왜 여전히 삼성전자가 업황이 만약에 무너지고 얘가 진짜 실적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굉장히 크게 미끄러져야 되거든요. 근데 시장의 지수가 지금 30%대 강세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93%예요. 그러니까 장중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체 시장이 33% 뭐 30% 이렇게 올라와 있을 때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올라온 업종, 월등히도 아니에요. 시장 대비해서 올라온 업종은 21개의 업종 중에서 비금속 광물 1%짜리 시장 대비해서 그러니까 한 7, 80% 올라왔나 그래요.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7, 80% 올라왔나 그렇고 통신 쪽이 시장 대비 조금 더 올라왔어요. 한 50% 정도 올라왔나요? 뭐 그렇고 그 정도가 끝이에요. 전기전자 업종이 190% 이상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전자 업종이 올라옴으로써 시가총액 비중이 전기전자 업종이 지금 37%인데 거의 뭐 40% 육박하는 거죠. 나머지 업종의 약세 이런 부분들을 전기전자 업종이 전부 다 끌어올려서 시장 33%, 30% 상승이 나오게끔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꺾인 거라면은 완전히 무너져 내려야 돼요. 응? 의약품주들 또 예전 차화정 랠릴 때 화학 정류 거품 빠지듯이. 근데 그렇지 않죠 지금. 고점 대비해서는 무지하게 밀려 있지만 또 꼬리 대비해서 무지하게 밀려 있지만 일단은 어찌됐든 전체 추이에서는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으로 형성돼 있지는 않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무지하게 뭐 야단을 맞겠지만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삼성전자의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인정하지 못한다면은 사실상 시장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실적이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 전체 유가증권 시장의 몇 프로예요? 25%를 합니다. 그런데 뭐 60조만 잡아도 255조 올해 영업이익 예상치인데 24% 가까이 돼요. 그러면 23.5라고 칩시다. 그러면 60조만 잡아도 그러면 23.5%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양쪽 시장 합쳐서
유가증권 시장이 한 2,050조, 이쪽 시장이 350조 이상이니까 2,400조 정도 잡으면 시가총액이 564조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주가는 지금 현재 380조, 말도 안 되는. 그러면 59조 7천만 주, 59억 7천만 주로 나눠주면 주당 얼마냐면 주당 9만 5천 원 돼 있어야 돼. 농담이 아니라. 이건 지정학적 리스크를 다 반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실적 범위의 기준이니까. 근데 얘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뭐 얘는 안 돼, 뭐 무조건 막연하게 아이 뭐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나머지 시장을 들여다볼 수 있냐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그렇지만은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의 기준이 됩니다. 하이닉스도 말도 안 되는 흐름의 기준인 거죠. 말도 안 되는. 결론적으로 이제 이쪽도 2015년도의 흐름 그리고 시장 지수 감안하면 303%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영업이익이 16조라고 했을 때 16조 8천억 17조 17조라고 했을 때 17조 대비해서 시장에 255조 예상하는 부분 17조 나누기 255조 그러면은 6%라면 6.6% 17조 나누기 6.6 그럼 6.66 곱하기 2,400조 160조가 돼 있어야 돼요. 160조 나누기 7억 2,800만 주 해주면 놀라지 마세요.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20만 원 돈 넘어가야 돼. 22만 원. 지금 PER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5배. 6배가 깨졌어요 지금. 뭐 막연하게 9만 원까지 내려가야 된다. 얘 9만 원까지 내려가면 PER이 몇 배가 돼? 4배까지 내려오나 그러면? 9만 원에 PER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9만 원에 막연하게 막 9만 원 얘기들 하는데 그랬다간 지수는 한 400포인트 빠집니다. 얘가 9만 원 내려오고 삼성전자가 똑같이 10% 빠지면요. 37% 비중의 10%가 빠지는 거니까 시장에 3.7%의 하락이 나오고 그죠? 37%의 10%니까 3.7% 시장 하락률이 나오고 이들이 그렇게 빠지면 이들보다 실적이 안 나오는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더 빠지겠죠. 더 빠지겠죠. 시장 거의 15% 정도 빠져버려요. 이렇게 되면 농담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돼? 260에다가 한 400포인트 빠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삼성전자 뭐 6만 원이 이탈되고 하이닉스가 9만 원까지 내려오고 그럼 시장은 진짜 3,400포인트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 지수 계산할 줄도 모르면서 시황을 얘기하면 그거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소 뭐 계산하기 어렵더라도 그냥 계산해서 대처해 보시면 돼요. 9만 원, 9만 원까지 내려와요. 9만 원 곱하기 7억 2,800만 주 해주면 시가총액이 38조까지 내려와요. 맞나요? 잠시만요. 9만 원 곱하기 7억 2,800만 주. 아까 잘못 눌렀어요 숫자를. 그렇게 되면 65조까지 내려옵니다. 65조. 65조 나누기 순이익이 12조 4천억이니까 그럼 얼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PER이 5.3배? 5.3배? 근데 12개월치 PER로 보죠. 그럼 내년에 순이익은 더 높게 잡으니까 14조 뭐 이렇게 잡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5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PBR은요. 1배가 안 나와요. 0.9. 그럼 그건 뭐냐면 진짜 경기가 대세하락.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인플레이션의 우려감이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와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손실 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말 그대로 다 죽는 거야. 허리띠 쫄라매도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주식 다 팔고 쉬어야죠. 근데 막연하게 뭐 하이닉스를 던져라, 삼성전자를 팔아라. 그럼 뭘 사는데? HLB 살까요? 셀트리온 살까? 거품주들 사요? 프리미엄 높은 거? 시장 그렇게 되면 이제 프리미엄 높은 쪽은 아예 아작이 나죠. 속단 표현으로.
결론적으로 그게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어렵다 생각할수록 좀 알아듣기 어려워도, 시장이 어려울 때 알아듣기 어려워도 더 들으시고, 저도 방송 끝났는데, 장 끝났는데 빨리 끝내버리고 쉬고 싶지. 결론적으로 지금 하이닉스에 대한 이 자신감이 우리가 결여가 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이닉스 기준의 월봉 기준 SK 하이닉스 월봉 기준에서의 흐름을 좀 놓고 보셔야 되고, 얘를 뭐 지금 기술적으로 뭐 주봉 일봉을 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가 없죠. 기술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바닥을 하회하고 내려가고 있는데 이건 의미가 없어요. 돌리는 흐름에서 뭘까? 그러니까 결국은 펀더멘털적인 부분으로 해석하는 게 옳다. 그리고 이제 일단 어찌됐든 시장이 3,000포인트에서부터 이렇게 밀려 내려와 있는데, 지금 뭐 고점의 하락률로는 굉장하지만 저 바닥에서 또 들어 올리고 흘러내린 것 감안하면은 중립. 어쨌건 여기는 이렇게 두 번째 기준에서 삼성전기 쪽의 흐름을 한번 또 서로가 살펴보자고요. LG화학부터 살펴볼게요. LG화학.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삼성전기 순서대로 나갈까요? 우리 그 관심 종목 순서대로. 그러니까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는 지금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사실상 놓여져 있죠. 삼성전기는 거래량이 상당폭 터지면서의 흐름으로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거래량이 상당폭 터진 흐름에서 그 거래량이 이제 그 계속해서 확대되고 유지가 되고 한다면 충분히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돼요. 여기도 월봉 기준에서의 그 시장 상황과 거래대금 부분을 한번 놓고 보고요. 월봉 기준에서. 그게 이제 2015년 12월 기준으로 월봉 기준에서 놓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요 기준의 거래량 부분의 설정 범위는 일단은 그 거래대금의 기준을 좀 맞춰야 되니까 요 정도. 한 달에 2조 정도만 수반이 돼도 거래가 수반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3조 정도씩 터져주면은 가장 좋죠. 한 달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거래량으로 기준 잡는다면은 1,500만 주 기준에서 그 정도면 뭐 대박이죠. 1,500만 주면. 그리고 2천만 주까지 터진다면은 추세 강화는 굉장히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장 전체가 다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근데 이쪽도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일단은 그 실적이 사상 최대치란 말이에요. 창사 이래 사상 최대치. 영업 마진이 1조를 넘기고 작년에 올해 더 많이 나오죠. 더 많이 나오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순이익도 1조를 넘깁니다. 근데 주가는 그러한 엄청난 시세 속에서 그 실적 속에서 만약에 이제 실적이 그렇게 나오고 주가가 여기 있으면 그리고 내년부터 더 올라간다고 했을 때 더 좋아진다고 했을 때 뭐 선반영 다 돼 있어. 이젠 빠지면 돼. 이렇게 되면 모를까. 지금은 52주 신저가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최저치를 깨고 내려갔어요. 1년 내 최저치. 이해되세요? 1년 동안의 최저치. 실적은 작년보다 월등히 좋은데 주가는 작년보다 안 좋고 실적은 내년에 더 좋은데 작년보다 더 안 좋고 그럼 진짜 업황이 다 같이 무너질 거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 같이 무너질 거라면 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경기 자체가 붕괴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나마도 실적 나오는 애를 정리를 해야 돼요. 아니면 프리미엄이 월등히 큰 쪽을 정리해야 돼요. 프리미엄이 큰 성장주를 정리하는 게 옳죠.
그렇게 인식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의 기준에서는 뭐 사실상 월봉의 기준에서 이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전히 시장 대비해서 사실은 왜 꼭 2016년 이후냐라고 했을 때 2016년 이후에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내고 있고, 그리고 2016년 이후에 그러니까 15년 11월부터 본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었단 말이에요. 지표가 크게 개선되고 리먼 때 뿌린 리먼 이후에 뿌린 그 유동성 부분의 효과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준. 결론적으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실적으로 들여다볼 수밖에 없어요. 그냥 놓고 보실 때 뭐 PER, PBR이 높고 아니에요. 아닙니다. 굉장히 저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는 그런 위치라는 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결론적으로 작년 뭐 10월 이후부터 해서 놓고 보시면 뭐 시장 지수는 빼놓겠습니다. 이번에 거래가 제대로 수반된 가격 반발력이에요. 그러니까 역대적으로 삼성전기의 그 컨센서스 하단 부분이 이렇게까지 밀려 내려온 적은 없습니다. 9배 수준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그죠? 엄청난 거예요, 사실. 앞전의 흐름처럼 이러한 그 거래를 수반하고 추세를 완전히 잡아준 것처럼 이게 가능할까라는 그 질문, 그러니까 질문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 스스로의 생각, 야 이게 가능할까? 그 기준은 어디서 찾아야 답은? 글로벌 시장이 지금 어느 위치냐? 더 깨질 위치냐? 아니면 진짜 바닥의 위치냐? 우리나라가 지금 헤매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 글로벌 시장 전체적인 추이는 어떠냐? 전체적인 추이 어떻다 그러세요? 긍정적이라니까. 응? 아니 하루 밀려 있다고 또 혹은 이틀 밀려 있다고 주봉으로 놓고 보시거나 미국 이외에 유럽이나 일본 쪽도 놓고 보시란 얘기예요. 응? 그들의 가격 반발력 어마어마하죠. 4월 이후에 그 고점을 다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4월 이후에 고점을. 삼성전기의 지금의 흐름이 거래가 저것이 더 유지될 거냐라고 했을 때 저게 유지만 되면은 상당한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지만 되면. 일단은 지금 기준에서 이제 가격 반발력이 거래가 수반되면서 나왔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요. 수급 범위까지 좀 더 월등하게 개선돼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LG전자의 기준인데 LG전자도 말도 안 되는 그 흐름까지 얘도 밀려 있어요, 사실. 가지고 계신 분들도 지금 뭐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죠. 근데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성장성이 이제는 좀 많이 결여된 부분이 있긴 한데 왜냐하면 그 핸드셋 모바일 사업 부분을 떼어내 버렸으니까. 근데 이제 전장 사업에서 그렇다면 빨리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고 대신에 이제 실적 부분은 성장성이 결여된다 해도 매출 80조에 영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순이익 어마어마하게 개선되고 있는데 핸드셋 사업 부분을 빼니까 이제 순이익 부분이 증가하는 거죠. 연간 단위로 쭉쭉. 근데 주가가 형편없이 깨져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2020년도 수준까지 내려온 거예요. 2020년도 그 실적 대비해서 월등히 올라와 있는데 물론 이제 성장성의 결여. 근데 전장 사업 부분의 어떤 부분만 확인만 되면 되거든요. 근데 얘만 지금 시장 멀쩡한데 혼자 깨진 거냐 그러면 그게 아니기 때문에 펀더멘탈을 좀 더 인정을 하자라는 거죠. LG노텍도 마찬가지입니다. LG노텍의 흐름 자체를 지금 실적으로 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LG노텍을 어제 이제 설정을 잡아드렸던 범위가 일본 기준에서 4월 이후에 일본 기준에서 일단은 그 누적 수급 범위가 개인들의 누적 수급 범위가 어찌됐건 개선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샛별형의 기준을 좀 기대를 했었던 부분인데 거래는 수반됐는데 아쉽게도 이 거래가 시장만 좀 긍정적이었다면 거래가 더 실리면서 윗꼬리가 아닌 양봉으로 그대로 그럼 거래는 더 실리겠죠. 거래가 월등히 실린 변동성이 확대된 양봉 그럼 완전한 샛별형이 되거든요. 이렇게 아쉽게 되네요. 근데 지정학적 리스크는 말씀드렸다시피 빠르고 굵고 빠르게 굵게 해소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지금 차트를 자르는 거는 변동성 그러니까 펀더멘탈적인 부분이나 거래가 이제 일단 좀 수반되어 있는 흐름이나 이런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좋은데 종목군들 다 좋은데 일단 거래라도 살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펀더멘탈은 일정 범위 확인을 해놨고 그래서 그 기준점에서 좀 잘라 놓는 거니까 혹시라도 왜 내 종목은 안 잘라줘요라고 하실 때 녹화 방송 보시면 뭐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봉 기준에서도 1월 이후에 기준으로 설정을 합니다. 10월까지 안 보시더라도 1월 이후의 기준에만 놓고 보시더라도 왜냐면 이제 좀 가까이 당겨놓고 보려고 그래요. 전체 추이의 범위가 아니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아일랜드 갭이 형성된 이후의 흐름에서 두 가지의 기준이었죠. 일봉에서 샛별형이 뜨게 되는 기준이라고 한다면 주봉에서는 꼬리를 절반 이상 달아주는 그런 흐름이 될 수 있고 뭐 탄력만 받으면 뭐 하루 7%씩도 움직이는 종목이었으니 결론적으로 장악형의 망치형의 기준 변동성이 확대된 망치형의 기준 시초가 위에 있으니까요. 그 정도도 기대해 볼 수 있고 또 조금 뭐 지금은 딱 뭐 잉태형 정도의 기준 그러면 이제 뭐 월요일 날 갭상승에 좀 확 당겨주면 그리고 꼭 캔들 패턴이 맞춰져 있지 않더라도 그래서 일본 기준에 아쉬운 그 흐름이 연출됐지만 의미를 부여하는 부분은 갭을 훼손시키지 않았다. 아일랜드 갭이 발생된 이후의 흐름에서 이 아일랜드 갭 발생된 이후의 흐름에서 추가적인 고점 돌파의 갭을 만들어 놓고 그 갭을 훼손시키나라고 했는데 훼손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추세가 약화된다. 하락 반전이 아닙니다. 추세가 약화되는 기준이 되는데 일단은 지금은 추세가 약화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좀 이어지는 폭의 기준으로 해석을 해도 뭐 무리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이게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주간 단위에서 조금만 더 탄력을 받았으면 더더욱 좋을 뻔했는데 거래량 부분이나 모든 게 그러니까 요게 이제 조금 아쉽다는 거고요. 그리고 갭을 이렇게 이제 다 유지해줬다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거래에 있어서는 350만 주 그리고 250만 주, 200만 주 그 정도만 실려도 무난하죠. 거래대금도 무난하고 주봉에서 그래서 일간 단위에 뭐 50만 주 정도만 실려도 땡큐한데 일단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LG노텍의 일봉 주봉 요 흐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들여다볼 부분은 DB하이텍 아까 굉장히 DB하이텍 부분도 자세히 아주 자세히 거의 뭐 1시간 이상을 설명을 드렸어요. 긍정적으로 해석하시고 주가는 눌려있다 할지라도 대형주를 막연히 뭐 이평선의 기술적 분석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무리수가 있습니다. 펀더멘털 먼저 보시고 나머지 기술적 분석으로 그리고 나머지 이제 후성, 동진세미캠, 대덕전자, 뭐 주성엔지니어링, BH IT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수급부터 해서 다
굉장히 지금 어려운 그 흐름으로 연출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해석을 확대하기보다는 과한 주가 흐름이 형성돼 있다라는 쪽에 무게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BH 같은 경우 전일 망청이 떴습니다. 아니라 그랬죠. 변동성의 크기는 일부 확대돼 있었다 할지라도 거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 캔들 패턴을 좀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LG화학입니다. LG화학의 경우에도 일단은 지금 LG화학 기준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LG화학을 뭐 최근에 매수 강도가 굉장히 세게 나가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상당 부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LG화학은 그러니까 맑았지도 않은 그 흐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일단은 이 LG화학이 이 그림이 이거는 기본적인 상식 있는 사람들은 다 이해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 정도로 올려놨단 말이에요. 시가총액 16조짜리를 3월달 바닥 찍고 4, 5, 6, 7, 8, 5개월 만에 16조짜리를 241%. 근데 이 당시에 16조면은 저게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시가총액 순위 거의 뭐 한 6, 7위 정도 하고 있지 않았나요? 그래서 53조면은 거의 뭐 4위, 3위까지 올라왔을 것 같아요. 우리 그 방송 지금 모니터링 하신 우리 직원분들 3월달에 거래대금 시가총액 그 순위 그것 좀 한번 올려봐 주세요. 3월달 거 원고 한번 보셔가지고 시가총액 그 순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보면 이제 시가총액 순위가 나오겠죠. 3월 이왕이면은 바닥 찍은 날 시장 지수 3월달 바닥 찍은 날 그 날짜 기준으로 해서 얘네도 굉장히 뭐 시가총액이 작은 게 아닙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하면 16조, 12조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도 분명하게 엄연히 LG화학과 SDI는 차별화가 됩니다. 왜? LG화학이 실적이 더 좋다라는 내용이 그냥 뭐 실적이 좋습니다 개념이 아니라 삼성 SDI는 말 그대로 2차 전지, LG화학은 2차 전지는 진짜 돈을 다 갖다 꼬라 박은 거고 LG화학에서 돈 벌어서 다 갖다 꼬라 박은 거고 그러니까 LG화학의 실적이 지금 현재 기준에 영업이익이 3, 4조씩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2차 전지는 별도고 물적 분할을 했다고 해도 81.84%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 시가총액까지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지금 다 돌려놨죠. 그 SK이노베이션은 2차 전지 부분에서는 이제 뭐 규모가 LG화학이나 삼성 SDI보다는 좀 낮고 또 이제 정유업체로서의 기준도 있고 어쨌든 241%, 182%, 258% 단기적인 폭등 미국의 민주당 쪽 승기 잡힌 거 테슬라의 강세 정책적인 부분 그렇게 해서 이제 형성된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럼 결론적으로 그것에 대한 조정폭이 25%, 20%, 39% 나온 거지 물적 분할 때문에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적 분할을 발표를 이때 8월 달에 합니다. 근데 시장도 조정이 있었고 이들 종목도 가파르게 올랐으니까 이거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 뭐 소형 잡주인가? 대형주가 이렇게 올라온 건데 우리는 이때 당시 행복했고 그럼 결론은 그에 대한 조정인데 물적 분할 발표도 하는 삼성 SDI도 이렇게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적 분할이라는 내용은 핑계거리뿐이 안 돼 사실은. 그러고 나서 고점 돌파시킬 때 흐름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번에도 똑같아요. 주가의 흐름 자체가 뭐 월봉 보여드리고 다 보여드렸는데 일단은 LG화학의 기준에서의 흐름이 1월달에 그러니까 12월달에 이제 시가총액이 몇이었어요? 작년 말에 9위까지 밀려 내려옵니다. 폭락에 연출이 됐던 거죠. 그리고 지금의 범위 기준에서는요 6위입니다. 6위. 그러니까 일단 시가총액 순위가 돌려졌다라는 거는 시장 대비해서 일단은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그 LG화학 같은 경우에 시장 대비 강한 그 기준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체 고점 대비 많이 미끄러져 내려오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보실 때 어때요? LG화학이 이게 바닥에서 많이 올랐다는 인식 자체가 안 잡혀요. 원체 많이 두들겨 맞아서. 3월 저점 대비 33%, 4월 27일 저점 대비해서 32%가 들어 올려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온 게 별로 안 올라온 것처럼 보이죠. 그 정도로 낙폭이 심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올라갈 자리가 더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탄탄하죠. 밀리질 않아요. 지금 계속. 그도 그럴 것이, 생각해 보세요. 대주주 또 외국인 합산해서 가지고 있는 지분이 90% 수준이에요. 유통 물량이 없는데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없는데 과도하게 미끄러졌던 거죠. 손 놓고 있으면서. 그리고 나서의 흐름이 결론적으로 다시금 적은 물량에도 매물이 어디서 이런 애들이, 저 뭐 65만 원에 매물이 걸려 있다? 저게 무슨 매물이에요? 매물이라는 거는 비이성적인 종목 쭉 당겨 올렸다가 위에서 던져버렸을 때, 그 던진 물량을 고스란히 개인들이 다 떠안았을 때, 돌릴 때 이제 그거 누군가가 소진시키지 않으면 그게 매물인 거지. 얘는요, 매물이 있을 리가 없죠. 대주주, 그 다음에 외국인 50% 수준의 외국인 다 갖고 있는데, 기간 어떻게 할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하락이 나와 있어서, 누가 보면 저거 반등 나온 거 30%라고 상상도 안 할걸요? 상상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소리 소문 없는 거예요. 지금 고생도 많이 했고 여전히 고생스럽지만, 결론적으로 LG화학에 대한 편입 기준점 설정 범위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대차의 기준에서도 월봉으로 보시면 그나마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월봉으로 보시면 그나마. 그리고 이제 뭐 간혹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기아를 사세요. 뭐 경영권 승계 작업을 왜 기아가 그쪽을 또 육성할 거고,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뭐 현대차 대주주들 가만히 있겠어요? 똑같이 성장성을 똑같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일단 어느 쪽에 이제 지금 현재 기준에 생산하는 뭐 라인도 다르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 조금 더 탄력을 받고 있는 기아 쪽에 이제 무게감을 두고 있고, 대신에 잠시만요. 시가총액 그 순위가 나왔는데 3월 2일이면 코로나 때 바닥을 찍기 전 아닌가요? 3월 말쯤이 바닥 찍지 않았네. 지수 한번 볼까요? 이왕 찾아서 있을 것 같으면 날짜 기준에 코스피 3월 며칠이에요? 3월 19일이 최저 바닥이네요. 3월 19일이. 3월 19일에 시가총액 한번 봐주면 하네요. 그래서 LG화학이 맞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위 정도, SDI가 8위. 그때 이제 깨져 내려오면서는 저렇게 시가총액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 저게 이제 말일까지면은 최저 바닥 아까 이제 그 시가총액 설정해 드릴 때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20에 딱 걸쳐져 있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이때가 2022년 거를 주면 어떡해? 깜짝 놀랐네. 지금 저 그렇지 않아도 2020년 3월 저점을 얘기하니까 2020년 3월 19일 방송 원고 보시면 있다라는 내용. 2022년 거는 의미 없어요. 그럼 땡겨서 보면 되지. 그러면. 자, 어찌됐건 간에 그래서 결론은 그 현대차의 기준보다, 그러니까 장중에 녹화하면은 사실은 좀 횡설수설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시장에 변동이 나오니까 그걸 막 쳐다봐야 되니까 사실상. 근데 현대차의 기준에 이제 이 흐름 보시면은 사실 그 24만 원이 여기가 꼬리 빼고 여기가 뭐 정점이라고 하면 27%의 조정인데 자동차도 사실 바닥에서부터 이제 들어 올려놓은 거 또 감안하고 한다면 지금의 조정이 그렇게까지 버거운 수준까지는 사실은 아니에요. 지금의 조정이 이제 특히 이제 기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손실은 있지만 원체 실적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되돌릴 수 있는 그 흐름의 강도는 상당히 강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상당히 강할 수밖에 없고 강하다. 기아는 월봉으로 보시면 뭐 아예 사실상 뭐 빠진 게 없어요. 어? 원래는 뭐 기아가 끝내준다 하지만 사실은 기아의 경우는 일봉으로 놓고 보실 때 현대모비스가 시가총액 10위였어요. 뭐 아까 얘기 잠깐 드린 뭐 기아를 더 성장시켜서 정의선 회장의 뭐 경영권 승계자고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그렇게 따지면 그 이전부터 그래야 되는데 2021년 1월 8일 날 현대모비스가 장중 상한가를 갑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난리가 났었어요. 애플카 얘기 나오고 막. 그때 기아의 경우는 못 움직였어요. 별로. 상대적으로 못 움직였어요. 현대모비스가 그때 시가총액 10위. 지금은 기아가 10위. 근데 그때 이제 현대모비스 시가총액 10위인 현대모비스가 상한가를 갔다고 장중. 어찌됐건 기아의 이제 지금의 흐름 범위 또 이렇게 놓고 보시면 결론적으로 얘는 뭐 상당히 진짜 제일 고마운 종목이죠. 9만 원이면 얘는 신고가인 거예요, 사실. 꼬리 빼고 나면. 얘에서 손실이 났다고 할 수가 없어요, 얘는. 그죠? 결론적으로 이제 월봉 기준에서 이 정도로 형성할 수 있을 만큼의 펀더멘탈이 뒷받침돼 있는 거죠. 상당히. 그러면 이게 이제 기술주만큼의 성장성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그죠? 실적 전망치가 이제 좀 제한적으로 움직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전기차 쪽에 굉장히 빠른 행보를 가져갔다. 원래 전기차를 갖고 있었죠. 근데 미국의 민주당 진보가 딱 승기를 잡는 그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 그 상황에 바로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되면서 지금 매출이 한 20% 차잖아요. 굉장하단 말이에요. 지금 기아의 또 현대차의 그 기준의 흐름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 거죠. 얘는 뭐 솔직히 이 요자락 9만 원의 요자락이 신고가라고 인식을 해도 이상할 게 없는 대단한 거죠. 지금 그렇게 돼 있고 이 거래대금 부분도 사실은 나쁘지 않아요. 저 앞쪽에 변동성 어마어마했을 때 그걸 제외하고 나면 그래서 여기서 어찌됐든 이제 거래만 수반되어주는 흐름이 연출이 되면 그러면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시장 때문에 좀 눌려져 있을 뿐이고 이 정도의 강도라면은 사실상 향후 시장이 강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신고가를 내줄 수 있는 업종 또 종목으로 해석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기아 뭐 얘는 뭐 자신감 가질 수 있는 포트죠. 현재 기준에 기아, LG화학이 상대적으로 좀 고마워진 거고 지금 현재 기준은 그리고 3월 이후에 흐름이 뭐 상당합니다. 얘도 그래서 그 앞전에 흐름 기준에 22년 1월부터 그냥 볼게요. 더 멀리 뭐 볼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은 사실 거래대금이 좀 제한적인 것 같은데 거래대금이 안 그래요. 고점 뚫을 때 다 거래대금이 충분히 실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형식적인 OMA, 20MA 기준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시면은 OMA, 20MA 딱 부딪히면서 바닥에서 이제 움직임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이 이 정도에서부터 상향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거래대금까지 할까요? 아예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거래대금이 앞전에 거래대금 대비해서 나쁘지 않거든요. 여기는 거래대금 제한적으로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간이 너무 많으니까 거래대금은 이제 일단 빼놓고 거래량을 뺄까요? 거래량을 뺍니다. OMA 20MA 거래량을 빼고 거래대금의 기준을 설정을 해서 지금의 위치에서는 이 거래대금이 형성되려면 거래량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주가가 올라와서. 소나 모멘텀을 뺄까요? 하여간에 뭐 결론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건 많고 다시금 설정을 합니다. 거래량, 거래대금 그리고 소나 다 같이 보죠. 다 같이 보시고 이 기준에서 첫 번째 기준에 이제 장악형이 떴을 때 기준에서는 일단은 OMA 20MA 부분, 그 부딪히는 부분이 매수의 기준으로 설정이 될 수 있다. 저 정도 흐름이라면 중립으로 잡을까요? 애매모호한가? 예. 그렇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설정 범위가 잡히는 구간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거래대금이 조금씩 더 눈에 띄죠. 계속해서. 그리고 한 달 주춤하고 다시 앞전 거래대금의 뭐 70% 수준. 그러고 나서 이제 꺾이는 흐름 기준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립적인 기준의 흐름을 요 정도의 거래대금에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정도. 거래대금이 다시 일시적으로 축소돼 있을 때,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 중립적이다. 나머지 부분은 매수의 관점으로 설정해도 될 만큼의 거래대금이 이제 확산되고 거래량 조금 제한적이 보이더라도 뭐 거래량도 5MA, 20MA 정도 주봉에서 저렇게 부딪혀주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준에 이제 주간 단위가 4거래일 뿐이 안 됐고 시장이 원체 어려웠기 때문에 여기서 딱 좋은 흐름으로 거래 수반하고 줄 수 있었는데 좀 아쉬워요. 다음 주 기준에 흐름이 긍정적으로 거래를 실어주고 나와준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시장 견인을 할 수 있는 종목으로 형성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아 부분의 주봉의 기준 모든 게 이제 거래예요. 이제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우리 종목은 사실 다 확인이 돼 있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거래 기준이 되는 거죠, 사실.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모비스의 경우에 좀 이제 아쉬운 부분이 여기서 월봉이 시간이 아직 많은데 추봉에서 거래가 조금 아쉬워요. 시장이 어려워서 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여기도 이제 거래량 부분이 수반되고 오래간만에 거래량 수반되고 움직임이에요. 한 단계 더 충분히 올라설 수 있는 충분한 위치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충분한 그 거래대금을 형성할 수 있는 위치가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대처해 나가도 무리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주봉 기준에서의 흐름이 아쉽게도 오히려 이제 꼬리가 달렸지만은 다음 주에 이제 저 수반되어 있는 거래량을 조금만 더 긍정적으로 형성을 해준다면 땡큐한 거죠, 충분히. 그래서 일단은 여기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자동차 쪽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잡아주고 그리고 그 다음 범위가 이제 에코프로 BM으로 넘어가나요? 현대 모비스 주봉 KB금융의 추이 추세도 너무 많이 지금 깨져 있어서 좀 짜증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는데 또 월봉의 기준에서는 장악형 아니냐라는데 이제 거래가 조금 실려야 돼요. 뭐 거래 없이도 밀릴 때는 설정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맞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돌려야죠. 빠르게 좀 돌려주고 한국전력도 마찬가지 20일 날에 전기요금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BM의 경우는 얘도 뭐 상당한 거죠. 일단 에코프로 BM 쪽의
흐름 기준 잡으면 일주월봉이 다 좋아요. 일주월봉이 그렇게 해서 일봉의 기준의 흐름 이렇게 4월 이후에 흐름에서 그 추세 범위를 이렇게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이건 지극히 주관적인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이렇게 잡아드렸고, 그리고 잉태형의 기준에서의 흐름을 좀 놓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거래량이 이제 수반되어 주느냐를 좀 놓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모자르긴 하지만 시장 상황 감안한다면 조금 모자르긴 하지만 뭐 5MA, 20MA 거래량을 딱 수반시켜주고 직전 고점을 딱 넘겨주는 그 정도 범위가 딱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앞전에 요 고점 라인 부분 그리고 이제 요 라인이죠. 요 라인 부분을 좀 넘겨준다면 탄력이 있을 거다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그런 흐름이 지금 연출이 되는, 그래서 요 고점 부분 요 라인을 딱 넘겨줄 수 있는 일봉상에 참 멋진 흐름이 돼 있다. 거래만 좀 더 확산이 되면은 에코프로 BM 시가총액 1위입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셔서 자부심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시가총액 1위, 2위, 3위 뭐 이런 종목에서 내 자산 일단은 지켜내고 뭐 시가총액 1위여도 말 그대로 무슨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처럼 뭐 실적도 없고 말 같지도 않은 보고서도 나오지도 않는 그런 종목이 아닌, 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는 그런 종목이 아닌 지극히 정상적인 종목에서의 흐름이니까 그렇게 하고, 요 기준도 이제 일본 기준에 1월 이후에 보겠습니다. 1월 이후에 일본 기준에서 주봉 기준에서의 흐름, 요 기준이 이렇게 설정을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직전 고점 기준으로 이렇게 잡아드렸는데 거기를 넘겼어요. 주봉에서 넘겨줬어요. 일단 넘겨줬기 때문에 그렇다면 요 꼬리까지의 기준을 본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건 의미도 없거든요. 저 꼬리 부분은. 그리고 이 부분에 이제 추세 범위도 이것도 이제 지극히 주관적인 기준이 된다 그랬어요. 서양식 패턴의 뭐 추세 분석이든 뭐든 이건 지극히 이제 주관적인 기준이 되는데, 상승삼각형에서 그 상단을 뚫어줬다. 이거는 이제 꼬리가 아닌 봉으로 뚫어줬다. 이 기준. 상당한 겁니다.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거래가 이제 좀 아쉽기 때문에 거래량만 실어주면 신뢰도가 높아진다. 거래량만 실어주면. 그래서 주봉 기준에 이제 에코프로 BM의 거래가 이제 좀 아쉽긴 합니다만 충분히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자. 아시겠죠? 상승, 잉태, 확인형의 매직 시그널까지 꺾여서 돌려줬는데 중요한 거는 거래가 다소 제한적이다. 그것만 다음 주에 거래가 터져준다면 얘는 시세는 나온다. 그럼 시가총액 1위에서 이 얼마나 행복한 시세가 됩니까? 에코프로 BM의 주봉. 그리고 에코프로 BM의 월봉까지 한번 봅니다. 그렇게 해서 에코프로 BM의 이제 월봉 기준 보시면 이제 2021년 기준에서 놓고 볼 건데, 2021년 기준에 얘는 거래대금으로 놓고 봅니다. 거래대금이 그렇게 뭐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요자락 54만 뭐 요자락, 그 다음에 꼬리를 나른 요자락 57만 뭐 5,100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월봉의 추세 추이 부분에서의 지극히 뭐 얘도 마찬가지로 그랬어요. 지극히 주관적인 기준이 돼요. 사실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주관적인, 어디서 잡을 거냐 추세를. 거기에 이제 거래가 실면 된다고 그랬는데
거래는 주가가 이제 위쪽에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에서만 기준을 잘 잡으면 돼요. 거래대금 기준은 이 정도만 돼도 고점을 넘기는 기준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3조, 한 달에 3조. 그렇게 해서 추세 범위가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상당히 긍정적인 월봉에서 뿜어져 나올 수 있는 시세가 상당하겠죠. 그죠? 5MA, 20MA 넘기고 얘도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좀 중립적인 관점이긴 합니다만 추세 추이 범위는 어디 가서 뭐 절대 밀리지 않는 내놓으라 하는 그렇게 해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이 부분들을 이제 좀 참조를 하셔야 되고 지금 이거를 고민 중이에요. 이거를 무료 회원님들까지 싹 뿌릴까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야간 문방이 없어서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지금 목표 주가를 설정해서 잡아드린 것도 아니고 뭐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뭐 객관적인 또 이거 방송 온 거니까 방송에서 다 해드리는 내용이라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코스모 신소재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대처를 하자. 그래서 IT 수익 종목이나 코스모 신소재는 좀 일정 범위 주가 들어 올려치면 거기서 이제 좀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올 거예요. 고점 대비해서 18%나 밀려있지만 꼬리 제외하고 나면은 또 전체 추이 보면은 최악의 상태 아니고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이제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얘도 마찬가지. 과도하게 고점 대비 눌려 있어요. 수급이나 모든 부분을 봤을 때. 얘도 긍정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항공우주는 일단은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월봉하고 이제 연봉 놓고 보시면 되는데 항공우주가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는 않아요, 사실은. 수주에 대해서 기대 요인은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이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겠습니다. 거래가 이제 실려 있을 때에 뭐 캔들만을 놓고 보는 건 아닌데 망치든 장악이든 그게 이제 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흐름이 형성이 됐었고, 그리고 이런 데서는 계속 교육을 잡아드리지만은 중립. 난 공격적이야 하시면 뭐 편입할 수 있죠. 근데 뭐 중립 정도로. 캔들이라는 것도 그 기준점 잡기 위한 거니까, 그죠? 그리고 저기도 중립, 어디? 여기도 중립. 장악형이지만 기울기도 그렇고, 그리고 거래가. 그러나서 이제 본격 매수의 기준은 어쨌든 매수의 기준은 뭐 요자락이죠. 뭐 요자락까지 그 다음 범위에 이제 생긴 그리고 또 그 다음 범위는요 상승장악 확인형의 요자락의 기준. 이럴 때 이제 편입 기준 설정하면 되는 거죠. 또 거래를 수반하고 고점을 추가적으로 넘겨줄 때. 그래서 지금도 이제 거래가 조금만 더 수반되면 돼요. 그렇게 돼 있고 이 앞전 고점을 강력하게 뚫어준 그 흐름, 요 흐름 범위에 거래가 일단은 수반되어 있죠. 거래 대금 수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봉 단위에서의 이 흐름인데 이 월봉 이 월봉을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뭐 좀 가파르지 않냐 너무 이거 뭐 가파르지 않냐 근데 상승률 기준에 있어서 가팔라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일단은 그 수급이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지난해 10월 21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12월 21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전체 시장에서 뭐 상상을 초월하는 매집이 돼 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래서 금액 기준으로 4위, 그리고 매집률 기준에서 1위. 그러니 정책의 변화에 따른 그 혜택을 가져가고 그 추이 추세가 강화돼 있는데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연간 단위인데 이 연봉 기준에 이게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저 뭐 다 넘기겠죠. 지금 저 거래량인데. 그래서 한국항공우주의 펀더멘털적인 부분, 그 부분은 사실은 제한적이다. 근데 이제 이번에 대규모 수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하고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정책적인 부분하고 또 우주산업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방산 쪽의 실적에 대한 기대 요인 이런 부분들까지 다 놓고 보실 수 있는 위치가 된다라고 해석을 해드립니다. SM도 월봉으로 보시면 이제 조금